요거 프리노트로 그 연립 방정식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2차 연립 딱 그까지만 했고 좀 내신용 특수한 애들을 좀 오늘 좀 봅시다. 그래서 프리노트를 바로 펴보시면 되거든요. 자, 195쪽 잠깐 펴주시면 됩니다. 프리노트 195쪽. 좀 특수하게 푸는 연립 방정식들을 좀 몇 가지 볼 거야. 일단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95쪽인데, 물론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뭐가 특이하지? 그냥 내가 배운 대로 풀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냥 배운 대로 풀어도 돼요. 여기 있는 거 정도는. 근데 일단 내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이용해서 하려는 게 뭔지를 좀 보여주자면, 실은 여기 이제 괄호 1번이지. 뭐 얘까지는 그냥 대입법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 하던 대로. 그 다음에 옆에 밑에지. 밑에 2번 보면 이제 요거 있잖아. 얘도 만약에 내가 지금 야 풀어봐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다 풀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대입법에서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특수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요거를 좀 알아두십시오. 더하기랑 곱하기지. 더하기랑 곱하기지.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너네들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기억나? 그거 한번 해볼까? 자, 예를 들어 잠시 다른 세상. 잠시 다른 세상. 자, 2차 방정식 이걸 딱 하나 쓸게. 자, 그럼 이거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두근의 합, 6, 두근의 곱, 8이지. 맞아? 아니, 요걸 잘 보면 여기서 잠깐 문자만 좀 바꿔볼게. 요거 X로 하지 말고 뭐랄까? A, 대문자 A 제곱, 6A, 뭐 이렇게 예시를 들었어. 그 다음, 두근 알파, 베타도, 알파, 베타 문자를 잠깐만 바꿔볼게. X, Y라고. 상관은 없지, 그치? 안 될 거 없지? 근데 그래 보면, 뭐가 특수한 방법인지 알겠어? 이게 지금 이거랑 똑같잖아. 맞아? 따라서 이렇게 합과 곱 있는 애들을 그렇게 연립해서 풀어도 물론 되는데 좀 더 해서 얘네 둘은 마치 이것처럼 X랑 Y는 분명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으로 봤을 때 지금 두근의 합이 6이고 두근의 곱이 8이니까 아마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겠구나 하면서 빠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맞아? 이해가 가나? 그렇지? 그러니까 특수하게 이렇게 합! 곱 나와 있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X와 Y를 두근으로 하는 어떤 2차 방정식 하나를 상상을 한다는 얘기지. 최고 차항계수는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차항계수 미수라고 놔도 어쨌든 두근의 합이 6이고 두근의 곱이 8인 2차 방정식을 이제 다른 문자를 좀 써가지고 세우면 뭐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는 빵이라서 방정식이라서 최고 차항계수는 어차피 양변에 나눠가지고 날려버려도 되니까 최고 차항계수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바로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바로 작성해서 이거의 두근이 X랑 Y구나.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야. 맞아? 맞지?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내신용으로 이 방법을 응용해서 풀지 않으면 굉장히 돌아가는 문제들이 좀 있어. 그게 뒤로 넘기셔서 200쪽 이쪽을 좀 보시면 되거든. 200쪽 여기를 잠깐만 보십시오. 내신용이야, 내신용. 내신 끝나면 연립방정식을 이따구로 풀 일은 절대로 없고 어쨌든 200쪽을 잠깐 보시면 일단 200쪽 3-4 그것도 한번 볼게요. 3-04 다음을 풀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13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정상적으로 Y는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것보다는 심지어 얘는 봐봐. 원래 우리가 알던 기본 방법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차식은 여기 있고 여기서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수가 나와. 맞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와. 물론 못 푸는 건 아니야. 치환해서 바꿔서 X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꾸역꾸역 풀면 슬슬 막 한계에 부딪혀. 왜냐하면 이게 이런 된장 인수분해도 안 되네? 그럼 근해 공식 써야 되는데? 그럼 근해 공식을 대문자 x로 근해 공식을 더럽게 쓸 건데 문제는 얘가 끝이 아니라 이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근해 공식으로 막 2분의 플러스 마스 루트 이렇게 돼 있는데 원상 복구시키면 여기에 또 이거 루트를 이렇게 씌워야 되잖아. 점점 막 문제가 산으로 간다. 맞지? 그래서 이런 특수한 유형들이 이제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푸느냐? 방금 얘기한 대로 합과 곱,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거를 이용하셔야 되고 따라서 곱셈 공식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 살짝 써주면 요거랑 요거지. 즉 의도적으로 합과 곱 모양을 만들어야 돼. 첫 번째. 됐냐? 그래서 합과 곱 모양을 만들어야 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치환하셔야 돼. 합과 곱을. 됐냐? 됐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바꿨으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b 13. 그 다음 여기는 b는 6. 얘는 뭐 다행히 치환만 해주면 그 다음 계산이 복잡하진 않네. b는 6 이미 결정 났고 넘어가면 a제곱은 25. b는 6. 따라서 최종적으로 a 값은 이제 플러스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는 거고 그거의 짝꿍은 그냥 무조건 6으로 고정인 거고 이렇게 두 쌍 이쁘게 잘 찾아주시면은 일단 1단계가 끝난 거고 됐냐? 그럼 이제 그 2단계를 a가 5고 b가 6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앞에서 보여줬던 그 기술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5고 얘가 6이야. 두근의 합이 5고 두근의 곱이 6인 2차 방정식을 빠르게 이제 찾아 생각해서 이걸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제 x는 2, y는 3 맞냐? 그래서 당연히 두근이 2가 3, 누가 2고 누가 3인지 몰라. 따라서 이런 것까지 다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5고 두근의 6이야.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2하고 3인데 뭐 딱히 그게 없잖아. x가 2고 y가 3일 수도 있고 x가 3이고 y가 2일 수도 있고 다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문제의 조건이 있다면 그거 따라하면 되고 근데 지금 얘는 아무런 조건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싹 다 써야지. 더 그리고 아직 빼먹지 않은 게 요거도 있기 때문에 얘도 그럼 다시 또 적용시켜서 얘가 마이너스 5인 경우 a가 마이너스 5인 경우 b가 6인 경우에서 또 그럼 이걸로 2차 방정식 찾아서 다 계산하셔야 되는 거야. 되겠니?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둘이서 한 번씩 번갈아 가지면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좀 특수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유형의 포인트는 잘 보면 문제 잘 보면은 합과 곱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놨어. 그래서 합과 곱을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야. 되시겠지? 되시겠지요? 기훈아, 되겠지? 왜 허공을 보고 있어? 됐어? 그대로 바로 옆에 있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숙제 하실 때 3-04만 하는 게 아니라 514번도 해보시고 514번 정도까지만 해보십시오. 514번 정도까지만 옆에 있는 것도 더 해보시려면 해봐도 좋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번에 또 514번에 뭐 1번 할까? 2번 할까? 아무거나 뭐 2번 해볼게요. 뭐 마지막에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그럼 일단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연립 방정식이 보이니까 걔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지. 최대 최소네? 그림 그려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자, 514번 2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딱 보면은 의도적이야. 정상적인 우리가 어제래 그저께 했던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기가 좀 난감하게 돼 있어. 맞지? 다시 또 마찬가지로 합과 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잘 돼 있는데 여기만 안 돼 있네. 그럼 이것도 곱셈 공식 써가지고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서 당연히 세제곱 공식도 나올 수 있어.
곱셈 공식 딱 바꿔주면 되고, 따라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치환하는 거죠. x 더하기 y랑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으로 써먹게 이렇게 딱 이쁘게 치환 잘 해주시고, 다시 한번 식을 바꿔서 써보면 어떻게 돼? 이건 a 더하기 b는 오네. a 더하기 b는 5. 그 다음 요거는 a 제곱 마이너스 2b는 25. 아까는 그냥 b는 5 공짜로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그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풀이로 돌아온 거네. 그치? 이건 이제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기본적인 1차항이 이미 나와 있으니 대입해서 푸는 걸로 풀 수 있잖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2에서 또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은근히 과정이 좀 길어. 따라서 정리도 좀 잘해야 되고, 계산 실수도 계속 조심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10인데 저 넘어가면 몇이냐? 마이너스 35. 다행히 그래도 인수분해는 되네. 플러스 7에 마이너스 5.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7 또는 a 값이 5 두 가지 딱딱 나와주시고, 그 다음 짝꿍 찾아가야지. a가 마이너스 7이면 b는, a가 마이너스 7이면 b는 12. a가 오면 b는 빵. 따라서 두 커플 나왔고, 두 커플마다 다 각각 다시 또 원상복구 시켜서 해주시면 되는 것이야. 1번 커플.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12다. 얘가 마이너스 7이고 얘가 12다. 그럼 따라서 요거를 물론 얘도 여기서 이것도 그냥 그 1차 연립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는데 빨리빨리 하자고 이제. 가뜩이나 과정이 긴데.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7이고 두근의 곱이 12인 2차 방정식 하나를 마음속으로 혹은 직접 써서 상상해서 빠르게 두근 구하시면 됩니다. 너 이거 집어넣어서도 마찬가지. 됐지? 딱 정해진 유형이라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알고 있어야 돼. 해서 마무리는 그러니까 그 아까는 뭐야 최소값 구해라 저건 뭐겠어.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x, y 값이 쌍쌍이 많이 나오지. 그치? x, y 값이 쌍쌍이 많이 나오잖아. 요거 쓴 김에 마저 해보면 요것만 해도 지금 하니까 x는 마이너스 3에 y는 마이너스 4도 근으로 있고, 그 다음 반대로 순서 바꿔서 얘도 있고, 요게 1번에서 나온 거고, 2번에서도 이렇게 싹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있는 거 다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그 중에 3x 플러스 y를 계산했을 때 가장 값이 작은 거를 지금 얘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가지고 찾으라는 무식한 문제입니다. 됐냐?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내신 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특수한 형태는 요거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서 202쪽 보면 또 결국은 연립방정식인데 말도 좀 바뀌어 있고 풀이 과정도 조금 기존의 연립방정식이 아닌 좀 특수하게 풀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공통근을 가질 때라는 얘기인데 뭐 따로 공통근을 가지는 경우의 유형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자고. 결국 이것도 연립방정식이야. 자, 풀이노트 202페이지에 3-05. x에 관한 두 2차 방정식. 말이 갑자기 2차 방정식의 공통근. 이렇게 떠들어놔서 그렇지. 문제를 잘 보자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만 척척척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처음 보는 게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지. 공통근이란 오직 하나에, 이거는 왜 이렇게 써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공통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공통근이 뭐 말하는 건지 대충 알지 않겠냐? 대충 알지 않겠냐?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도 근 두 개가 있을 거고 여기도 근 두 개가 있을 건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똑같은 근, 그걸 공통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쉽게 말하면, 그치? 따라서 얘도 결국은 그냥 연립인데 대신에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막 연립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정도는 지킵시다. 그러니까 그 공통근을 세팅은 좀 해줘. 뭐 예를 들면 K 이런 식으로. 됐냐? 그럼 공통근이란 얘기는 이 K라는 놈은 여기도 넣어도 되는 거고 여기도 넣어도 되는 거잖아. 맞지? 공통근이라는 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따라서 둘 다 집어넣어서 식을 그냥 한 번 더 써주세요. 이렇게. 즉 K는 위에다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요것도 성립하는 거고 밑에 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성립하는 거고,
즉 공통근이란 말을 공통근을 x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근이 두 개가 나올 건데 보통 근데 이제 공통근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똑같아요 뭐 이런 소리잖아. 그 중에 하나가 똑같아요 이런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K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이 X 일제로 가가지고 막 문제 진행을 하면 당연히 좀 충돌이나 개념상 충돌이 생길 수 있어. 왜냐면 X라고 해도 같은 X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근도 X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 이 안에.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고. 공통근이라 그랬으면 그것만 딱 상수로 놔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세팅하고 이렇게 하고 풀어야지. 됐냐? 됐지? 해서 결국은 뭐 문제에서 뭐 얘랑 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은 써있지만 방금 말한 대로 이 작업을 거치면 결국 문자 두 개, 등식 두 개, 연립방정식 있잖아. 맞지? 몇 차 연립이야? 2차 연립이잖아. 그지? 2차 연립이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다들 이번엔 좀 막 숙제를 해온 분, 안 해온 분 막 나눠져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까? 2차 연립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야?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지?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바로 풀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야 되는 일이 뭐야? 2차항을 싹 다 죽이던가 올킬 하던가 아니면 상수항을 죽이던가 이런 순서였잖아. 그치? 맞지? 됐냐? 기억 좀 합시다. 지난 시간에 한 것들. 어쨌든 그래서 얘는 지금 2차 연립이야. 뭐 해야 돼? 인수분해부터 봐야지. 인수분해 되는 거 있냐? 인수분해 되는 거 있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기타 등등으로 빠질 차례. 2차항 죽일 수 있냐? 대놓고 다 죽일 수 있잖아. 2차항이 지금 꼴랑 얘밖에 없고 이건 누가 봐도 2차항이 지금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입시다. 빼버리면 죽지. 그래서 빼. 그러면 3K 플러스 M 마이너스 MK 빼기 3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이 이제 약간 특이한 것 뿐이야. 자 보자. 여기 보면 잘 묶어내서 인수분해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진행이 이제 평범하진 않아. 인수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 그치? M 빼기 3 여기 3 빼기 M이니까 요거야 뭐 마이너스 이렇게 빼면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인수분해 기술을 살짝 좀 써주셔야 되고. 됐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또 그 인수분해 우리 했던 거랑 똑같아. 만약에 이제 얘를 지금 이렇게 고치는데 지금 이렇게 둘이 묶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만약에 안 보이면 뭐 하면 돼? 그 인수분해 최후의 기술 알려준 거 있잖아. 그거 해도 되고. 만약에 본인이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가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알려준 대로 한 문자 정해서 내림차순환은 그거 하시면 된다. 됐냐? 차수 똑같고 등장의 수도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정하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 M을 정했다. 그럼 M으로 잘 내림차순에서 정리해도 그럼 보여. 그럼 이건 보여야지. 3 묶으면 되네. 이건 이 정도는 보여야지. 됐냐?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는 거. 그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뭐 잘못 썼네? 얘네들이 부호 바뀌었구나. 어쨌든, 됐어? 됐지? 해서, 인수분해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는 진짜 수학적으로 마무리 잘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냐? 2차 방정식 원리 생각해야지. 여기서 진행 잘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됐다 하면서 M은 3 그리고 K는 1 하고 문제 진행하면 안 돼. 원래 2차 방정식 원리가 여기가 이게 뭐야? 2차 방정식 이렇게 답 나왔을 때 답 쓸 때 이렇게 쓰잖아. 1하고 여기 중간에 뭐라고 쓰냐? 또는 쓰잖아. 맞지?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얘기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지금은 심지어 하나는 m이고 하나는 k야. 문자도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m은 3이고 k는 마이너스 1이구나. m은 3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언제부터 여기가 and였어? 오하지. 맞잖아. 2차 방정식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오하야. 그렇기 때문에 문자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그 절대값 할 때 하던 범위 딱 상황 두 개 나눠서 진행하는 거 있지. 이거인 경우 이제 고등 수학에서 많이 할 거라고 한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따져야 돼. 얘가 맞는지 확인 따로 하셔야 되고 확인하는 방법은 뭐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m이 3이래잖아. 3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확인하라니까 뭐 어떻게 해요? m이 3이다라고 못을 박았으니 집어넣으면 되잖아. 집어넣고 이제 봐야지. m3 넣으면 어떻게 돼? 자, 위아래식이 똑같아졌거든? 이상한 거 있냐 없냐? 문제 없어? 문제 없으면 이제 m은 3인 거야.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다? 문제 없나?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모르겠다? 문제 있어. 어디서 생겨? 문제 있다고 하신 분들 어디서 생긴 거야? 바로 요 단어 때문이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간다 그랬어. 그치? 따라서 얘랑 아까처럼 여기에서 근이 두 개 나올 거고 여기서도 근이 두 개 나올 건데 오직 하나의 공통근만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둘이 완전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맞지? 둘이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있다는 소리 아니야.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지? 완전 근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위에 거에서 풀어서 나온 근은 여기 풀어서 나온 근하고 똑같을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공통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는 거잖아. 안 되지. 문제에서 분명히 오직 하나에 라고 말했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로 n이 3이면 안 되는 거네 하면서 이렇게 맞고 틀리는지 모순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셔야 되고 따라서 m 값은 결국 불호무기 돼서 m은 뭔지 모르게 된 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힌트는 요거 하나 남은 거고 하지만 k가 1이야. k가 1이면 여기서 m은 또 구하면 되니까 k가 1이면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된 m 값이 나오는 거고 됐나? 이게 이제 무슨 푸는 유형 이게 아까 전에 그 앞에서 풀었던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이용하는 거랑은 약간 달라. 유형이 정해졌다기보단 진행하는 게 현재 그 앞에서 풀었던 그 평범한 연립 방정식의 그런 진행이 아니고 좀 특이한 진행인 거지. 맞냐? 하지만 그 특이한 진행 중에 딱히 너네들이 유형으로 기억해야 될 건 없어. 자, 정리해보면 잘 봐. 내가 알려준 건 딱 하나야. 얘가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거를 세팅을 좀 해주라고 그랬어. K, 공통근을 K라고 놓고. 집어넣어서 이렇게까지는 내가 이제 알려준 거. 이렇게는 해놓고 출발해라. 알려준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너네들이 배운 거잖아. 2차 연립이야. 빼서 2차 함을 죽여야 돼. 죽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는 한 문자로 정리는 안 되지.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인수분해 했던 걸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됐지? 그 다음부터는 인수분해 원리로. 이게 당연히 원래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기 때문에 m이 3인 경우랑 k가 1인 경우는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맞는 것만 갖다 써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도 517번도 한번 도전해서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어차피 내신 때 또 해야 되고 뒤에 나가다 보면 또 다들 까먹으실 게 뻔하기 때문에 뭐 그냥 두 개 정도만 한번 싹 연습해 보고 안 까먹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라. 자, 그러면 일단 연립방정식 저기 참고로 이제 여기 204쪽 여기가 이제 약간 뭐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서 뭐 있는데 여기는 안 할 겁니다. 여기는 안 할 거고요. 다시 선생님 책으로 돌아옵시다. 아, 드디어 이제 이거 할 때 드디어 방정식이 드디어 끝났다. 지긋지긋. 이제 부등식할 차례구만. 자, 여기 부등식은 딴 건 좀 이제 106쪽이거든. 106쪽 펴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추가로 막 설명할 거는 뭐, 야, 부등식 성질 지금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가끔 근데 헷갈리는 사람 있더라. 개념교재. 아마 여러분들은 제발 없지 않을까 싶은데, 개념교재 106쪽에 그 부등호 방향이 언제 뒤집히는지 다들 잘 알고 있는 거 맞아? 응? 여기서 내가 만약에 얘를 일로 넘겼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얘를 일로 넘겼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왜 가끔, 왜 얘도 마이너스가 넘어가고 얘도 마이너스가 넘어가는데 왜 쟤는 바뀌고 쟤는 안 바뀌어요? 가끔 이런 애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얘가 이제 그게 다른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 2의 연산이 곱하기 돼 있는 거고 얘는 덧셈 뺄셈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안 바뀌는 거야, 위에 건.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렇게 숫자 써놓고 내가 직접 보는 거야. 지금 여기 빼기 1이 1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예시를 들어. 뭐 이렇게 하나 예시를 딱 비슷하게 써놔. 그래서 얘가 1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런 좀 단순한 사칙연산 막 이런 것들 가끔 헷갈릴 때 있어. 분명히. 너네도 한 번쯤은, 한 번 정도는 하면서 순간 헷갈릴 때 이게 되나? 이게 되나? 가끔 또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진짜 가끔씩 있거든. 그럴 때는 그냥 제일 단순한 방법은 비슷한 모양 만들어서 숫자로 예시 들어보면 되잖아. 그치? 맞지? 요거는 요건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넘어가는 7 안 되지.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원리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빵빵 붙여봐.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잖아. 그치? 이런 거 헷갈릴 땐 이렇게 숫자로 즉석 예시 드는 게 제일 나요. 됐죠? 어쨌든 이거 부등호 방향 헷갈리지 마시고 그 외에 여기 부분은 딱히 막 추가로 설명할 게 한 개 정도 빼고는 없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106쪽에 보면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1차 부등식 2개 연립해서 푸는 거 중학교 때 했던 것 내용이잖아. 여기. 그치? 그래서 부등식 2개 나와 있어. 어떻게 푸는 거야? 얘 풀고 얘 풀어서 수직선 그리는 거잖아. 그치? 맞지? 부등식 구할 때 제발 수직선 좀 잘 씁시다. 그냥 따라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만 요거만 좀 짚고 넘어가자. 요거 여러분들은 잘 아나 모르겠, 잘 알고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 자 이거는 다들 아마 풀 수 있나? 이렇게 생긴 부등식, 3단 부등식에 대해서는 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다 풀 수 있지? 다 풀 수 있지? 혹시 너희들이 지금 풀 수 있다고 끄덕끄덕거리는 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양변에 빼기 3을 따라라. 혹시 지금 풀 수 있다고 하신 분들 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러고 양변에 나누기를 빠바박 이렇게 이거야 지금 풀 수 있다고 한 게? 맞아?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야. 잘했고. 이건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이것도 풀 줄 아나? 그냥 정석대로 잘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의외로 모르더라고. 이거 지금 여기 5x 붙은 거야? 풀 수 있어? 원래 저기 많이들 까먹더라고. 원래 이렇게 3단 부등식 푸는 기본 정석은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 3단 부등식을 푸는 기본 정석은 이거다. 잊지 마잉. 원래 이렇게 2개씩 쪼개서 푸는 거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라고 원래 이렇게 2개 쪼개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예시 들었던 뭐라고 썼더라? 뭐 아무튼 그러니까 얘를 푸는 원래 방법은 요거 따로 계산해서 범위 찾고 요거 따로 계산해서 범위 찾아서 겹치는 거 찾는 거야. 알겠지? 3단 부등식 기본은 이거야. 기본은 이건데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x라는 문자가 가운데만 있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아까처럼 그 특수한 방법을 쓰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아시겠지?
됐냐? 재정립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분명 너희들 배웠는데 지금 요거 많이 풀어버릇하면 애들이 대부분 요걸 까먹고 요거만 기억하더라고. 요게 정석이다. 그치? 이게 정석이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풀어도 답 나와. 됐냐? 됐지? 부등식 재정립만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107쪽 요 페이지는 실은 고등학교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중학교 내용 좀 제가 좀 섞어놨어.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부등식, 뭐 예를 들어 방금 이런 거 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습삼아 해보시면 됩니다. 109쪽에 지금 나와 있는 거, 109쪽에 8번이랑 10번을 내가 이걸 설명 안 해주고 그냥 한번 풀어봐라 그랬더니 뭐 못 풀었거나 막 괴상한 수학 법칙을 뭐 지 이름을 딴 정리인지 뭔지 이상하게 막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잠깐 확인해 준 거야. 됐어? 되셨지? 109쪽에 8번, 9번 당황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쪽에서 연립 부등식 푸시면 됩니다. 연립 1차 부등식 푸시면 됩니다. 됐냐? 그럼 여기 고등학교에서 이제 새로 나오는 부등식은 뭐냐면 실은 새로 나오지 않아. 새로 나오는 건 아니야. 왜냐면 너네들은 나랑 첫 시간에 절대값 하면서 다 했거든. 부등식에 절대값 씌워놓는 거가 추가되는 거야. 안 까먹고 있어? 그러니까 첫 시간에 예견한 대로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툭 하면 곱살이 껴 계속. 너 나 풀 수 있어? 정확히? 기억나냐? 나름 좀 됐잖아. 한 달 됐나? 특히 부등식일수록 그러니까 절대값 범위 나눠서 찢어야 되잖아. 근데 부등식일수록 범위 꼭 생략하지 말고 다 써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얘가 양수인 영역 딱 표시하고 딱 이제 뭐 바로 이렇게 써도 되지. 범위 나눠서 그대로 잘 나누고, 부등식은 특히 저 영역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랑 요거랑 합체시켜야 되잖아. 합체가 아니죠. 겹치는 영역 찾아야 되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뭐야? 수직선 이용해서 딱 뭐 축제 때 어디 너 자유시간 주는데 선생님이 딱 뭐 그은 거야. 얘들아 여기 선 놓아 이러면서 이 딱 선 긋고 넘어가면 뒤진다 이런 거야. 그 상황에서 답이 이게 나온 거야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정답은 여기가 정답이야? 아니면은 요거까지 다 합친 게 정답이야? 당연히 선생님이 말한 게 여기 넘어가면 뒤정 이러고 이제 딱 우리가 갈라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간 부분 치면 안 되고 겹치는 영역만 쳐야지. 그치? 따라서 범위 나누고 부등식 풀어서 계산해서 이렇게 나와서 수직선 확인해서 최종 결론까지 따라서 지금 요 위에 부등식을 푼 결과는 결국은 그냥 이거네. 기억나냐? 첫 시간에 했던 거 우리. 그래서 그럼 요거는 절대값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또 그냥 평범하게 1차 부등식 잘 푸시면 되고 뭐냐 이거 3x 1이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얘랑 또 확인. 여기다 해볼까? 선생님이 선 긋고 놓으라고 한 거 2보다 자 여기 선 놓으라 하고 딱 껐어. 그럼 나온 게 뭔가 1보다 크다 나왔네. 1보다 크다 나왔어. 그럼 최종은 여기. 따라서 이렇게 풀었다면 최종적으로 나온 건 됐냐? 그리고 또 뭐해? 둘이 합체도 되잖아. 그지? 합체도 시켜야지. 이거 합체 돼? 응? 합체 이거 되냐? 이거? 그때도 이거 한참 이거 때문에 막 질문했던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영역이 나왔는데 얘가 그대로 여기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이어붙어서 색칠되니까 결국 여기는 없는 셈 쳐도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합체한 최종 답은 1보다 크다 나오는 의외로 1차 부등식이지만 절대값 붙이면 좀 할 일이 많아져. 맞지?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또 이제 연습하시면 되는 거야. 됐나? 됐지? 그치? 중간중간에 잠시 막 가는 분들이 계셔. 정신 차려. 졸리면 뒤 가. 저기는 혼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잠을 깨는데 너희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리지. 자, 따라서 절대값 붙은 1차 부등식 기본적인 건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것도 안 까먹고 있냐? 절대값을 이렇게 범위 나누지 않고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유형을 내가 2가지를 그때 당시에 알려줬을 텐데 그것도 기억하고 있어? 예를 들어
요거는 범위 안 나눠도 되지. 야, 얘는 범위 안 나눠도 되잖아. 까먹었어? 내가 그때 아마 이렇게 써줬을 거야.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러니까 이거 등호는 뭐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애들은 빠르게 절대값 제거할 수 있다고 했잖아. 원리가 뭐였어? 절대값의 정의를 생각하라 그랬어. 외우지 말고 그냥. 절대값이 정의가 뭐지? 수직선의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 정의잖아. 맞아? 그러니까, 야, 니네 기준으로, 어디가 양수냐?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 3,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면 결국 거리는 3이니까 3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떨어진 거리는 3이니까 우리가 절대값 부어 띄고 3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값의 정의는 떨어진 거리야. 그걸 생각하면서 얘를 빠르게 절대값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 요 안에 있는 놈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점 딱 해가지고 거리가 5인 지점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건데 가깝다니까 여기일 거 아니야. 맞아?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다, 가깝다.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보다 가까운 영역은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생각하면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은 범위가 이거구나 하고 그냥 한 방에 뺏기는 거 아닙니까? 얘는 뭐야? 원점과 누가? 얘가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5보다 크다, 멀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으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보다 먼 거니까 여기랑 여기 두 군데. 그래서 얘는 빠르게 풀면 5보다 또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 이러고 빨리 푸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어야 시간 절약, 특히 시험 때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되냐? 즉 만약에 얘를 풀어라 그랬으면 실은 바로 푸는 거예요. 됐냐? 됐어? 됐지? 만약에 이거를 풀으래. 얘도 바로 풀어야 되는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범위 나누고 막. 그러니까 범위 나누는 게 기본이긴 한데 이렇게 좀 특수하고 시간 절약할 수 있는 유형들은 알고 있어야지. 얘가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3보다 머네. 그럼 너 이제 머릿속에 상상해서 여기가 원점인데 거리가 3보다 먼 지점 여기랑 여기를 상상하면서 딱 써주셔야지. 바로. 그리고 이거 따로 풀고 이거 따로 풀고. 맞냐? 첫 시간에 딱 이렇게까지만 했어. 됐지? 이 정도까지는 3년 동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냐? 그리고 내신용으로 특수한 거 하나 있는데 요거는 내가 알려주기는 할 건데 까먹을 사람은 까먹으시고 알고 있으면 편리는 할 거야. 한 가지 더 빨리 좀 제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얘도 좀 빨리 절대값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신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 내신용. 물론 얘는 그 방법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정석대로야. 무조건 절대값은 그 범위 나누는 정석으로 하면은 해결할 수 있어. 나눠서 이러면 그럼 이거 풀어서 푼 다음에 얘랑 또 확인해가지고 겹치는 부분 찾고 하면 돼. 지금부터 알려줄 방법을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이제 알려주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절대값을 빨리 뺏기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절대값 정의야. 가장 기본 주제 절대값 정의야. 절대값 정의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자. 얘가 항상 대상은 요 안에 있는 애지. 얘가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2랑 3 사이래. 그걸 수직선의 정의대로 그림만 그리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 어디야? 당연히 여기겠지. 떨어진 거리가 2랑 3 사이래. 맞아? 맞지? 근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대편에도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반대편에도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2인 지점이랑 3인 지점 있을 거 아니야. 즉 여기도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2랑 3인 영역이야. 맞아? 이렇게 그림을 상상하면서 그냥 바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 옆에 그림을 보면서
이 x 더하기 3이란 놈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랑 3이려면 여기랑 이렇게 두 영역이 있구나 하고 그냥 한 방에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뭐 내신 때 혹시나 나오거나 하면 좀 편할 거야. 근데 결국은 다 절대값 정의 이용하는 거잖아. 그치? 그려가면서 그림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셨지요? 그 첫 시간에는 안 했지만 여기에서는 당연히 절대값 2개 붙은 부등식도 나옵니다. 근데 2개 붙으면 진짜 할 일이 좀 더 짜증나지만 좀 더 많아져. 근데 어쩔 수 없어. 해야지 뭐. 113쪽에 뭐 4번이나 아니면 이제 뒷장 보시면 이제 7번 이런 거 있을 거야. 절대값 2개 붙은 거 처리하는 거 안 까먹었냐? 어? 그냥 그 2개 범위 나누는 것만 좀 확인해 볼까? 113쪽에 이제 4번에 절대값 2개 붙은 거 처음 나왔던 게 2차 방정식 할 때였을 거야. 이제 4번에 절대값이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안타깝게도 아까처럼 뭔가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오빠 편하게 푼다던가 그런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정석대로 해야 돼. 범위 어떻게 나누지? 기억나? 수직선 쓰라고 그랬지. 얘가 부호가 나뉘는 지점이 1 표시. 얘가 나뉘는 지점은 마이너스 1 딱 표시해서 그림으로 영역을 나눠서 하라 그랬어. 3군데 영역을 나눠야 돼. 그래서 딱 보면서 1번 영역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서 이제 제거할 때 이때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확인하면서 절대값 하나씩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기억들 나? 그리고 이때 점은 좀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숫자 대입하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뭐 마이너스 2 이런 거 넣으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아 쟤는 음수네? 그럼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 정도 집어넣으면 음수네? 그럼 얘도 부호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하면서 풀라 그랬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 얘도 결국 x로 범위를 정리했을 때 마지막에 얘랑 겹치는 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 됐어? 그렇지? 이 행위를 총 3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역이 3개니까. 따라서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누가 정리 잘하고 계산 안 틀리냐 싸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연습해서 와 보십시오. 그러면 좀 새롭게 할 것들은 이제 부등식 사칙은까지만 설명하고 실은 이제 2차 부등식이 제일 중요한데 2차 부등식 오늘 할 수 있을까나? 아무튼 1차 부등식은 다 마무리하고 갑시다. 잠시 저기 111쪽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 부등식끼리의 연산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끼리 연산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 하나를 얘기해 줄 테니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십니다. 예를 들어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있나 이거? 자, 이렇게 x 부등식 하나 있고 y 부등식 하나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정렬 방향도 딱 이쪽으로 하고 있는 딱 이렇게 정렬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네 둘 가지고 범위 계산 어떻게 하냐?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 제일 단순한 게 얘야. 진짜 더하면 되거든. 더해. 덧셈이잖아. 당연히 마이너스 3이 제일 작은 경우랑 제일 작은 거랑 더해서 가장 최소값이 이거일 거고 가장 최대값은 말 그대로 더해가지고 요거일 거 아니야. 더하기가 제일 단순해. 그냥 더하면 돼. 됐니? 됐냐? 그런데 이거를 이 유형도 마찬가지로 얘 따로 총 4가지로 기억하시면은 안 되고요. 뭐 안 된다기보단 난 그렇게 안 하고요. 원래 더하기 빼기가 같은 연산이고 곱하기 나누기가 같은 연산이지. 맞냐? 원래 이렇게 같은 형제잖아. 이제 너네들은 이거를 단순히 5 빼기 7 안 그러잖아. 5 빼기 7이라는 게 5 더하기 마이너스 7이라는 뜻이잖아.
알잖아. 그치? 따라서 기억할 성질은 결국 요때 사용하는 방법, 곱하기 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 즉 지금 제일 쉬운 게 더하기라고 그랬어. 그냥 더하면 돼. 맞아? 그럼 빼기는 뭐 책 보면 뭐 지그재그법 하면서 막 이렇게 구하는데 됐고, 얘도 더하기잖아. 맞아? 얘도 더하기잖아. 그치? 그치? 단 마이너스 y랑 더해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요거를 마이너스 y 범위를 좀 찾아주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따다닥 곱해가지고.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고. 자, 이거 주댕이 방향 일치시켜야 되니까 좀 돌려서 씁시다. 즉 마이너스 y만 이렇게 구해서 얘랑 더하기 한 게 저 x 빼기 y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따라서 빼기 뭐 따로 별다르게 기억할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냥 x 더하기 마이너스 y라고 생각하셔서 얘만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y 범위를 좀만 찾아주시면 그럼 그 다음은 얘랑 둘이 더하기 하면 되잖아. 그럼 더하기 한 게 이제 이거고. 됐나? 됐지? 부등식끼리 이렇게 덧셈 뺄셈 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곱셈. 곱하기는 좀 단순한데 즉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 범위 찾아라는데 얘는 좀 특이하니까 잘 봐. 내가 지금 색깔 분필이 많아가지고 표현은 잘 할 수 있겠다. 쭉쭉 곱하는 게 아니라 곱할 수 있는 걸 다 따져보자. xy 곱하래잖아. 그러니까 x에서 제일 작은 값이랑 y에서 제일 작은 값 두 개를 이렇게 곱해볼 수도 있지. 곱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찾아. 그 다음 당연히 여기 제일 큰 값끼리도 곱해볼 수 있어. 근데 곱셈이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때문에 어찌 될지 몰라. 따라서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돼.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도 곱해봐야 되고. 그 다음 자 또 뭐 안 썼냐. 이렇게도 곱해봐야 돼. 즉 최종 몇 쌍이 나오지, 그지? 저 곱하기를 직접 다 하나씩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주황색 계산한 건 마이너스 6이네. 그 다음 파란색 계산한 건 50이지. 그 다음 요 색깔 계산한 거 요거 얘는 10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보라색 계산한 게 마이너스 30이야. 이렇게 다 써놓으셔야 돼. 그리고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골라서 쓰면 됩니다. 됐냐? 됐지? 자, 그리고, 아까 그거 얘기를 안 했네? 여기 등호 어디 들어가는지도 끝까지 잘 봐야 돼. 등호 어디 들어가는지. 여기에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여기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얘가 탄생한 걸 봐야 돼. 얘가 탄생한 거. 마이너스 30이 어떻게 탄생했냐? 보라색. 요거랑 요거거든? 얘네 둘이 만나서 나온 게 얘거든? 그치? 근데 보면 마이너스 3에도 등호가 있고 10에도 등호가 있어. 따라서 얘도 마이너스 30 만들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둘 다 등호 있으면 등호 똑같이 붙이는 거지. 그래서 50이 여기 파란색이랑 파란색. 얘도 보면 등호 다 있네. 여기도 붙이면 되고. 됐니? 그래서 아까 전에 더하기 할 때 내가 이거 소리. 아까 더하기 할 때 내가 요거 얘기를 안 했구나. 아까 더하기 할 때. 아까 더하기 할 때 여기 등호 닫는 거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요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소리. 얘네 둘이 더한 거가 닫혀있고 닫혀있어서 여기는 이게 맞는데,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등호가 없지. 맞아? 여긴 등호가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데 2는 정확하게 되진 않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정확하게 될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열고 닫는 거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되셨죠? 아까 저거 얘기를 깜빡 안 했네. 어쨌든 따라서 곱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곱해보는 거야. 제가 x의 최소값 최대값이고 y의 최소 최대라고 친다 하면 최대끼리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다 곱해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쓰는 게 곱하기 하는 방법. 됐나? 그럼 끝. 나누기는 뭐 곱하기랑 똑같은 연산이잖아. 즉 만약에 요거 하래. y분의 x 뭐 혹은 뭐 x 나누기 y 이걸 하래. 그럼 당연히 너네들이 배운 대로 나눗셈도 곱셈이잖아. x 곱하기 y분의 1이잖아. 맞아? 즉
y분의 1 범위를 또 찾아주셔서 그거를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y분의 1. 양변 역수 취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역수 취하면 뒤집히는 거 알고 계시죠? 역수 취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역수 취하신 다음에 정렬해 주시고 그럼 요 놈이랑 x랑 곱하기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다. 됐나? 그래서 부등식 사칙 연산은 뭐 자주 쓰이느냐? 솔직히 말하면 곱하기도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알려는 주는 건데 곱하기까지도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고 뭐 더하기 정도는 가끔씩 쓰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됐나? 그래서 여기 뭐 약간 지나가는 길에 한번 쓱 본다 정도 느낌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넘겨서 유제 3번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넘겨서 113쪽에 유제 3번에서 한 번씩 쓱 연습들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제 8번에서도 한 번씩 연습들 해보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각을 잡냐 하면, 이제, 최근에 내가 계속 이거는 1학년 때 제일 중요하다, 막 이런 말을 막 몇 번 했잖아, 지금. 또 그 얘기를 하게 돼서, 2차 부등식, 여기가 진짜, 여기도 거의,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뭐냐? 기억하고 있어? 그 식이랑 그래프랑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맞아? 벌써 다 날라갔냐? 막 2차 방정식 하나 써놓고 얘를 식으로 옮긴답시고 y는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 그지? 내가 이게 고1 때 배우는 수상, 수학까지 쳐도 좋아.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얘라 그랬어. 이 개념.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점, 연립.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첫 번째.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하다고 한 거 뭐야? 기억해? 최근에 했잖아. 뭐야? 최대 최소. 그 최대 최소 푸는 그 80% 3단계 알려준 거 있잖아. 최대값, 최소값 푸는 세 가지 단계. 그지? 한 문자로 고쳐라, y는 붙여라, 그래프 그려라. 중요한 게 뭐? 그래프 그려라.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다. 계속 강조했어.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얘네들이 왜 자꾸 중요하냐고 하면 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미분과 적분이라는 게 결국은 수학의 꽃이자 너네들이 이제 내신도 물론이지만 수능에서도 많이 다루는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로 가기 위한 실은 다 지금 밑거름들이라서 내가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 라스트 하나가 이제 바로 오늘 할 2차 부등식이야. 즉 수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뽑아봐라 라고 말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개입니다. 왜냐면 얘네가 여기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거든. 미적분 가는.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절대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뭐 어디서 주워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대충 문제 풀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최대 최소. 그림 제발 그려서 풀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오늘 할 2차 부등식도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4x-5 해가지고 뭐 인수분해는 해가지고 이렇게는 만들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게 0보다 작으면은 뭐 이렇게 안쪽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안 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방법 그대로 지켜서 문제 푸셔야 돼요. 아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차 부등식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따라서 이제 자면 안 돼. 놓치면 안 된다. 알았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일단은 막 특이한 2차 부등식까지는 안 할 거니까 기본적인 것만 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116쪽 보면 부등식 기본 틀, 자꾸 내가 틀 그려주잖아. 막 유형은 안 알려주고 뭐 최대 최소 3단계 막 나머지는 3단계 그런 게 다 뭐냐면은 결국 수학은 다 똑같기 때문에 뭐 너희들이 나중에 수원을 하든 수투를 하든 뭐 내신이 학교가 고등학교가 여기 학교든 저기 학교든 결국 수학이라는 건 안 변해. 거기서 쓰는 기본 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야. 수학에서 거기서 부등식 푸는 기본 틀 표시해놔. 대빵 중요한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부등식이 쫙 나와 있을 거야.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돼 있겠지. 얘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잠시 방정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즉 등호라고 잠시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나오지. 그래프 그릴 거고.
부등식은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다. 정확히 알아둬라. 그래프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최대 최소할 때도 했지만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제 당연히 알겠지만, 크다라는 말은 그래프에서 이제 위에 있다라는 말인 거고, 작다라는 말은 당연히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다라는 이 아주 간단한 것만 잘 알고 있으시면 그림 그려서 푸시면 된다. 됐냐? 부등식 푸는 기본 과정이야. 자,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1차 부등식 좀 볼까? 자,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풀어라 그러면 당연히 다들 풀 수 있지. 맞아? 그치? 물론 얘는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얘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수학 기본 틀이라 그랬잖아. 얘도 이렇게 풀 수 있어. 얘를 이렇게 풀어볼게. 지금부터 얘를 이렇게 풀어볼게.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2차 부등식을 풀 거고, 그리고 미분 가면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3차의 부등식 붙은 걸 풀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거야. 아까 기본 원리대로 정확하게 지켜서 풀 수 있도록 합시다. 풀어볼게. 부등식이네? 잠깐 방정식으로 바꾸고. 방정식으로 바꾼 이유가 자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랬지. 맞아? 선생님 얘를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식을 그리는 걸 내가 저번에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기본기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어떻게 그리긴 이렇게 그리지. 됐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색깔을 좀 입혀보자. 자, 직선 딱 그려. y좌편 마이너스 1에 기울기 2니까 하나, 둘. 그 다음 y는 3 딱 그려. 그리고 이 부등식을 내가 지금 이쪽에 빨간색이고 이쪽에 파란색이지. 자, 여기까지가 방정식에서 그림까지 그린 거야. 마지막에 답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읽어, 이제. 부등식을 좀 읽자. 자, 이거 읽어봐.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크다. 맞아? 그래프에선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다. 어디야? 여기 기준으로. 여기네, 여기. 여기가 파란색이 위에 있는 부분이네. 맞아? 그치? 그럼 따라서 그 시작점인 여기를 찾으셔야 되고. 맞지? 여기를 찾아야 되지. 여기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보다 오른쪽 영역이 파란색이 위에 있는 부분이잖아. 그럼 이제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찾는 방법은 뭐야? 교점이네. 이것도 앞에서 중요하다고 한 거지. 교점 찾아야 되네. 그럼 교점이랑 똑같은 말은 뭐야? 연립. 따라서 얘랑 연립한 여기에서 교점을 찾는 거지. 얘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x는 2가 교점이네. 따라서 여기 x좌표가 2네. 해서 그림 보고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영역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여기구나. 정답.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저 4단계가. 직선 1차식은 당연히 이렇게 안 풀지. 근데 이제 예시를 보여준 거야. 되겠어? 그대로 2차 부등식 똑같이 풀어. 2차 부등식 혹시 이렇게 그려서 풀지 않았던 학생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려서 푸시고요. 저는 원래 2차 부등식 그려서 풀었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 제발 그림 그려서 푸시고요. 2차 부등식. 자, 한번 봅시다.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자. 얘를 풀으래. 자, 지금부터 얘를 이 4단계로 그대로 풀어보겠다. 자, 이 중간 과정 일단 본인이 난 2차 부등식을 마스터했으며 2차 부등식의 특수한 영역이라던가 기본적인 걸 다 마스터해서 나는 2차 부등식 쪽은 빠싹 꿰고 있다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해. 알았지? 숙제 해올 때 단 하나도 생략하지 마라. 방정식으로 바꾸고 그려야 돼. 그러니까 식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다 했지. 딱 하시오. 그리고 그리십시오.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방법으로 빠르게 그립시다. 그려. 자, 그리고 이제 좀 읽어. 색깔을 좀 입혀볼까? 자, 얘가 지금 파란색 그린 거야. 이쪽이 지금 파란색인 거야. 얘가 지금 파란색이네. 파란색 그린 게 이거야. 그 다음 수학에서 여기 빵이라는 애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발 내가 등식 쓸 때 능빵 좀 생략하지 말라 그랬어. 얘가 X축이야. 자, 그림까지 다 그렸어. 이제 부등식을 읽으시면 됩니다.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작아라.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밑에 있는 영역 찾아라. 어디야? 여기네. 맞냐?
그리고 수학에서 정답은 언제나 x 기준으로 작성하지. 즉 여기 영역이 x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랑 5, 4이잖아.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게 2차 부등식을 완벽하게 정석대로 푼 겁니다. 됐냐? 됐지? 근데 진짜 말하는데 당연히 뒤에 가면 이제 뭐 있냐면 최대 최소할 때도 했잖아. 최대 최소 때도 3단계 풀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최대값이 3일 때 하고 거꾸로 역주행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여기도 당연히 답 알려주고 역주행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막 판별식 쓰고 막 그런 거 할 건데 이대로 지금부터 연습 안 하면 그 역으로 가는 문제 할 때 무조건 실수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미리 말하기는 좀 그렇니까 일단은 내 말을 들으시란 얘기야. 다 하면서 풀어잉.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풀란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지금은 아직 시험이 아니고 연습하는 중이잖아. 이제 시험 때는 이제 나중에는 좀 중간에 좀 많이 생략해가지고 빠르게 일로 가겠지.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연습을 잘 하셔야 된다고. 되겠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좀 보자. 얘도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이걸 풀으래. 그럼 이제 얘를 풀이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생깁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하셔도 당연히 되고. 그 다음 그림 그릴 준비. 자, 얘 인수분해 되는지 생생하게 봐서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빠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 y는 0 잘 써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말 그대로 그려서 최고차계수 마이너스인 거 조심하셔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읽어야지. 얘가 x축보다 작거나 같다. 밑에 있어야 되네. 밑에 있는 영역이 그럼 여기 4 기준으로 이쪽이랑 이쪽이네. 그럼 따라서 정답은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푸셔도 당연히 되고. 맞지? 됐냐? 그치? 그럼 개인 취향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난 최고 최한계수 마이너스 붙은 게 굉장히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 양변에 마이너스를 싹 다 곱하겠다. 그럼 마이너스를 양변에 싹 다 곱하면 부등호 방향만 잘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놓고 요걸로 이제 방금 했던 걸 풀면 그림이 약간 달라지겠지. 그지? 하지만 답은 똑같이 나올 것이고. 맞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2차 부등식 풀 때는 꼭 이렇게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냐? 첫 번째. 됐지?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계속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열심히 인수분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당연히 인수분해가 항상 되는 게 아니지. 예를 들어 얘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볼까?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자, 얘를 풀으래. 일단 정석대로 해볼게. 방정식으로 보겠지. 는 빵. 그 다음 그림 그릴 준비를 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데 실은 문제될 게 없어. 야, 여러분, 이 참수가 인수분해 안 된다고 못 그립니까? 그릴 수 있잖아. 문제될 게 뭐 있어? 일단 그려볼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게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y좌편 4. 응? 마이너스 1, 3 위에지. 뭐하나. 꼭지점 해서 y좌편 4 해서 딱 그렸어. 색깔 좀 다시 입혀볼까? 얘 딱 그렸어. 그 다음 요건 x축이야. x축은 여기 있어. 자, 그럼 이 부등식을 좀 해석해볼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해석하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크거나 같아라야. 그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위에 있어라네? 그럼 그림 보면 다 위에 있잖아. 맞아? 전부 다 지금 파란색이 다 위에 있잖아. 맞아? 그럼 얘는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됐어? 다 위에 있잖아. 그치? 따라서 해가 매우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수분해 안 될 때 그럼 선생님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나요? 아니,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필요 없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잘 봐봐. 지금 계속 내가 색깔 입혀서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은 얘랑 X축이랑 얘랑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2차 부등식을 지금 내가 쭉 설명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봤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건지, 뭐, 이건지, 그러니까 얘가 X축이고 얘가 2차 함수잖아. 이건지, 이것만 파악하면은 더 빨리 풀 수 있지. 맞냐? 결국은 얘네 둘이서 누가 위야 아래야 이 싸움 할 거잖아. 그치? 맞아?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그럼 너네들은 간단하게 뭘 조사하면 되냐 하면 얘네 둘이 교점은 있는지 이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교점은 있나? 이걸 찾아주시면 돼요. 됐냐?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식과 그림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잘 생각해봐. 교점 조사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둘이 연립해야 되지. 맞아? 얘네 둘이 연립한 식이 실은 아까 전에 요 단계에 있는 여기야. 맞아? 그럼 여기에서 교점 조사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마침 요 식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점 조사를 판별식으로 빠르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판별식을 요 단계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맞냐? 맞지? 그러면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작다가 나왔지? 그럼 결론이 뭐야? 우리가 이제 통상 그러잖아. 실근이 없다라고 말하잖아. 맞아? 그럼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교점 조사하는 중이었으니까 얘네들이 교점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지. 맞아. 이 구조 잘 봐. 교점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지. 맞아? 그럼 따라서 아까 전에 그리려던 얘랑 빨간색 그래프의 그림은 얘는 뭐 보나마나 이렇게 생긴 애고, 근데 파란색 이차함수 그림이 교점이 없이 그려야 되니까 아 이렇게 떠 있겠구나 하고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을 고치지 않고도 빠르게 위치관계를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에 부등식 보면서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되네. 아 전부 다 위에 있구나. 따라서 해가 많구나 라고 정확하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너네들이 막 혼동하면서 틀릴 거 미리 다 예언할게. 내가 시킨 대로 딱딱딱딱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뭐 판별식을 어느 타이밍에 쓰는 건지 정확하게 안 이해하고 풀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실근이 없다 나왔지. 맞아? 맞아? 얘를 풀으래. 뭐 판별식 써. 판별식 0보다 작거든. 실근이 없대. 그래서 갑자기 답에다가 답 근이 없음 이렇게 쓴다든지. 이게 실근이 없다는 게 지금 얘 부등식에 실근이 없다는 뜻으로 쓴 게 아니잖아. 맞지? 그치? 나중에 이런 실수 분명 무조건 해. 무조건 하게 돼 있어 니네. 아이 바로 예시 아니 원래 스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스포를 좀 할까? 원래 스포는 좀 스포일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스포를 좀 할까? 저기 120쪽 잠깐만 펴볼래? 스포를 좀 할까? 120쪽 잠깐만 펴볼래? 이게 절대 틀릴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꼭 중간에 이런 중간 자세한 과정 다 생략하고 풀다가 저런 거 틀린다고. 이제 9번 잠깐만 봐봐. 너무 좀 건너뛰어서 보는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설명한 내용 약간 그 미래를 좀 그려줘. 자, 문제에서 얘가 해가 매우 많다라고 그랬거든?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부등식 푸는 걸 지금까지 계속 보여준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얘가 답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왜냐면 부등식은 안 알려줬고 해가 답을 알려줬어. 해가 매우 많다. 답을 알려줬어. 맞아? 그치? 답을 알려준 상황이야. 그럼 당연히 내가 말한 원리대로 답을 알려줬네? 그럼 역주행을 해야 되는데 역주행할 때 뭐 생각해야 돼? 그래프. 맞냐? 그래프 중간에 거쳐야 돼. 그치? 여기서 판별식 바로 점프하다가 이제 함정에 빠지면 막 틀리고 그러는 거야. 보자고. 해가 많대. 그러니까 얘를 그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기까지는 여기 미지수가 있는 거는 신경 쓰지 않더라도
방정식에 여기까지는 되죠. 미지수가 있어도.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그림이 그려졌을 거고 그 상태에서 지금 해가 매우 많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림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림이 대체 어떻게 그려졌을까? 요거 2차 함수 그래프야. 그 다음 이제 X축 요거 2차 함수 그래프고 요게 X축인데 당연히 X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나?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해가 매우 많을 수가 있나? 응? 해가 매우 많을 수가 있나? 지금 요 파란색 그래프를 이걸로 그린 건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 요구하는 건 파란색이 크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없지. 왜? 파란색이 작은 부분도 밑에 있잖아. 해가 많다는 얘기는 다 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놈은 아마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구나 라고. 일단 먼저 이렇게 해가 많다라는 답이 나와 있으면 문제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래프부터 먼저 딱 그려줘야 되고. 그냥 그럼 그래프가 그려졌어. 그럼 그 다음 이제 방정식으로 할 걸 할 차례지. 이 그래프가 지금 이건데 이 그래프의 메인 특징은 교점이 없는 거거든. 맞아? 교점이 없는 그림. 그럼 교점이 없는 그림은 얘네 둘이 연립했을 때 여기에서 얘가 실근이 없는 경우지. 얘가 실근이 없는 경우지. 맞아? 그치? 요 방정식이 실근이 없는 경우야. 그럼 따라서 요 방정식이 실근이 없는 경우인데 저게 이제 마침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즉 판별식을 쓴다.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얘가 그래서 실근이 없다니까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지. 맞아? 이게 맞는 거지. 맞냐? 그치? 나중에 봐봐. 여기서 부등호 방향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여기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생각하는 애들이 제일 많아. 조심해. 지금은 문제 없지? 그래서 당연히 교점이 없는 그림이네. 그럼 차근차근 둘이 연립한 요 2차 방정식이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고,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지. 맞아? 그 상태가 쭉 이어지길 바랄게.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잘 이해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완벽하게 머릿속에 이해가 됐다. 그럼 이제 슬슬 조금씩 생략하셔도 되고. 그래서 숙달되기 전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 풀 때 함정 만들려면 진짜 엄청난 함정들을 많이 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모든 함정을 출제자가 함정을 여기다 파놓든 여기다 파놓든 절대 안 틀리는 방법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줄 아시면 되는 거야. 되냐? 그래서 저거를 간단하게만 연습해 오시면 되니까